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 송도에서 그 최근에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고 합니다. 찬반 입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151층 인천타워는 사실 그 송도를 상징했던 시설로 계획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하루아침에 마치 신기루처럼 기억에서 사라진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9년 7월 미국의 포트만 홀딩스가 주도하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유한회사라고 하는 곳과 그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당시 협약 내역을 보면요. 18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송도 6809 228만 제곱미터 부지의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여기에 151층 인천타워를 함께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때 계획된 151층 인천타워는 송도 6809 M6 블록의 600m 높이로 건설하는 것인데요. 예. 이곳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은 물론이고요. 호텔과 주거, 그리고 전망대, 그리고 콘도와 레스토랑 등 랜드마크 시티, 랜드마크 건물로 이제 세울 유량이었었는데요. 예. 이곳 151층 이 건물 그 건설비만 약 3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신기루처럼 이 사업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국내 최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이어서 당시 이 국내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기공식도 가졌었는데 이 당시 기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서 국가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 기공식 후 7년이 흐른 지난 2015년 무산됩니다. 151층 인천타워는 당시 이 사업자가 송도 6809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이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에도 영향을 주게 됐고요. 인천시의 사업 조정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인천경제청은 2015년 송도 랜드마크 유한회사와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토지 공급 면적은 당초 228만 제곱미터에서 34만 제곱미터로 줄이고요. 인천타워도 당초 151층에서 102층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후 인천타워 건립 논의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건립이 무산됐는데요. 2010년 6월 테스트 파일 5개를 이 갯벌에 심은 것이 사업의 전부가 됐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주장입니까, 이건? 네, 최근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 151층 인천타워를 건립해야 한다는 시민 청원을 인천시에 제출하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송도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시민 청원을 접수했는데요. 청원의 주 요지는 인천타워를 당초 계획대로 600m 높이의 151층 규모로 건설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151층 인천타워를 세워야 하는 이 근거로요. 인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이고요. 이를 통해 인천이 세계 관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천타워 건설에 인천타워를 건설해서 인천의 자산이자 이 상징물로 이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이 받은 공감 수는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곧 아마 인천시가 답변할 텐데. 주민들은 이제 지난 4월에도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주장하는 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주민 3만 1천여 명의 이 서명을 받아서 인천시에 그 서명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그 요구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제 또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우려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송도가 매립 지역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매립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반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타워가 151층으로 지어질 경우에 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 지적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50층 규모의 200m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요. 인근 지반이 침하하고요. 그리고 땅꺼짐 현상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지하수가 이제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의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송도에서는 이제 가끔 이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난 2015년에요. 송도동 이 셀트리온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직경 2m, 깊이 4m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외국의 사례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마천루라고 부르는 500m 이상 건물에 이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도요. 최근에 경제발전계획총괄부서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500m 이상 이 초고층 빌딩의 이 신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요. 역시 이제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당장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소방 안전에 있어서도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고층 화재에 대한 이런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근데 이 송도 같은 151층으로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에 이 바닷바람이 돌풍으로 바뀌면서 이게 빌딩 사이를 오가는 이 빌딩풍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재가 날 경우에 그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여기에 이제 교통 체증과 환경 문제 그리고 또 인근 아파트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그리고 인천 타워가 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높은 건물이 보기에는 이제 좋은 것 같아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요. 고려해야 할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다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검색을 잠깐 했었어요. 네네. 잠실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롯데타워가 이제 높이가 555m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봤더니.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이게 더 높은 거군요. 인천타워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렇죠. 한 60m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죠, 뭐. 예, 아무튼 지어지면은 랜드마크가 될 건 분명하지만은 여러 가지 또 걱정들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